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요, 한 주간의 코인, 암호화폐 관련 이슈들을 보도자료를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 녹화일이 5월 9일입니다. 5월 한 주간의 코인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2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했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과의 무역협정 발표와 ETF 자금 유입 증가, 그리고 미국 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확대 등이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장기 보유자의 대규모 이동도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과 미국, 영국 간 주요 무역 협정 가능성 속에서 이뤄진 결과로 보이는데요. 이 무역 협상을 보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서 대규모 무역 협정을 예고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번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해방의 날 의제로 시행된 관세 부과 이후 처음으로 미중 간 경제 반발을 완화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스위스에서 중국과 무역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고 이번 논의가 긴장 완화를 목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뒤에서 말하긴 할 건데요. 이 스탠더드 차터드의 분석가 제프 캔드릭은 비트코인이 올해 2분기 말까지 12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분기 12만 달러 목표는 매우 실현 가능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또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의 공개 예정 포트폴리오와 ETF의 실적 발표가 비트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월 들어서 이번 주 초 약 9만 4천 달러 수준이었던 비트코인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 발표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미국 경제는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정책 불확실성을 언급했는데요. 한편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지난주 중립에서 이번 주 탐욕 단계로 올라섰고요. 비트코인 스팟 ETF로는 1억 4,200만 달러의 유입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자산 관리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 다변화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ETF가 긍정적인 흐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프레스토 리서치 정성무는 비트코인은 글로벌 기관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는 특히 달러 자산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과 맞물리며 금과 비트코인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또 다른 호재들이 있죠. 관세 전쟁 완화 소식뿐만 아니라 애리조나 및 오레곤주의 암호화폐 채택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급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비트코인 대규모 채택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3조 1,600억 달러로 6.58%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의 16% 상승 등 알트코인의 폭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또 거래량도 1,365달러로 51.57%가 증가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3.63%로 0.7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오늘 5월 9일 오전 기록입니다. 비트코인은 10만 1,310달러로 5.3%가량 상승을 했고요. 3개월 만에 10만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이더리움은 2,119.14달러로 17.92%가량을 상승했고요. 기관 매수세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 투자자인 아브락사스 캐피널 매니지먼트가 바이낸스와 크라켄에서 하루 동안 7만 4천 이더리움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위 10위 알트코인이 모두 상승하면서 도지코인과 카르다노는 11%, 솔라나는 9%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영국의 무역협정 체결, 또 중국과의 무역협상 시작 등 무역전쟁 완화 소식이 자본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애리조나주는 암호화폐를 비축 자산으로 인정했고요. 오레곤주는 암호화폐를 금융거래의 담보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제도권 편입 기대와 경제 상황 호전이 암호화폐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수이, 에테나, 버추얼 프로토콜, 애니메코인, 타이코 등 두 자릿수 이상 오른 암호화폐도 많아서 알트 시즌에 도래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명 분석가 아서 헤이즈는 미국 정부와 연준의 통화 공급으로 비트코인 상승에 이어서 알트코인 시즌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망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는 알트코인이 부진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2025년 초부터 알트코인 시장의 실적이 비트코인에 비해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전문가들은 5월 7일에 열린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거로 전망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7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에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죠.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 됐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이 급등하고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소폭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일부 시장 분석가들은 알트코인의 부진이 계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 고점을 찍고 알트코인 상위 140개는 평균 58%가 하락했지만 비트코인은 3%의 경미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49%에서 65%로 상승을 했는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벤자민 코엔은 양적 긴축이 지속되는 한 알트코인, 비트코인 거래상이 더 큰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점유율 상승과 함께 알트코인의 가치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또 다른 분석가 렉트 캐피탈은 비트코인 점유율이 중요한 저항선에 접근하고 있다며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71%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의 선호되는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죠.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이 2월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결제 약정이 많으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투기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핀볼드는 5월 8일 크립토킨트 데이터를 인용해서 비트코인 파생 상품 포지션이 약 349억 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결제 약정의 증가세는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자와 거래자들의 높은 투기적 관심을 나타내는데요. 비트코인은 5월 9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제 10만 달러를 재돌파했죠. 이 10만 달러는 심리적 저항선으로 이를 돌파하면 비트코인 강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몇 주 동안 가격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는데요. 이와 함께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동이 최근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손실 상태에 있는 공급 비율도 감소했는데요. 4월 초 25%였던 공급 비율은 5월 초에 11%로 줄었습니다. 이는 매도 압력을 줄이는 요소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명확하게 돌파한다면 매도 포지션에 대규모 청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데요. 최근 S&P 500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이는 비트코인은 여러 강세 신호 속에서 저항선을 돌파하고 새로운 강세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역시 반대로 보는 시선도 있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주식시장 회복에 지체될 시 조정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난 8일 데일리 호들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분석가 제이슨 피지노는 전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와 비트코인이 2분기에 동반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S&P 500의 움직임의 역사적 패턴을 고려했을 때 2분기에는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피치노는 지난 20년간의 S&P 500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 변동성을 분석하면서 12월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2월에 정점을 찍었고 그리고 4월과 5월에 걸쳐서 하락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2분기 후반과 3분기 초반은 더 복잡한 흐름을 보인 뒤 4분기에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비트코인도 2분기 중 조정을 겪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치노는 비트코인이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미국 달러 지수와 역사적으로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는 이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DXY는 미국 달러를 주요 외화들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파치노는 미국 달러의 하락세가 멈췄다며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비트코인 강세를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스칼 도노우 유로그룹 의장이 유럽연합이 디지털 자산 이체 추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도노우 의장은 2025년 유럽 반금융범죄 정상회의에서
EU가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디지털 자산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자금의 송금인과 수취인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도노우는 이러한 AML 규제 확대가 디지털 자산 이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발언은 EU가 새로운 AML 규정을 발표한 것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27년 7월 1일부터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익명 지갑과 프라이버시 코인을 취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거래소 등 중화가 된 기관은 자체 보관 지갑 이용자에 대한 신원 확인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일부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에서는 EU의 이런 조치에 대해 지나친 감시라는 반발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코인 모네로 개발자 리카르도 스파니는 디크립트 인터뷰에서 이번 규정은 익명성을 강화한 디지털 자산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2027년 7월 1일부터 EU 내 거래소와 수탁업체는 모네로와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을 취급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스파니는 또 신규 규정이 자체 보관 지갑에 대한 과도한 검증 절차를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고객 계정과 자체 보관 지갑 간 1,000유로 이상 거래 시 제공업체가 반드시 신원 확인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스파니는 이러한 규정이 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일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면서 범죄자는 여전히 모네로의 오픈소스 코드를 사용해 P2P나 해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규정에 대해서 법을 준수하는 유럽인들의 디지털 현금 사용을 제한하며 데이터 수집, 상업적 스토킹 등의 유럽인들을 취약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EU 헌장 7조와 8조에 명시된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권리와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스파니는 법적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현금 거래와 유사한 규제를 디지털 자산에 적용하는 타협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톨레다노 유니티 월렛 최고 운영 책임자는 이 규정이 탈중앙화 금융의 윤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규제가 디지털 자산 혁신 속도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인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비트코인 강세장에 힘입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이날 하루에만 7% 상승하면서 414.38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75%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1분기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고 높은 부채 부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가격 급락 시 강제 매도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의 회사의 미래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는 높은 부채 규모와 맞물려서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비트코인 및 다른 기술주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였지만 그 안정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마존을 제치고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자산에 올랐습니다. 9일 오후 6시 45분 기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2조 520억 달러로 2조 390억 달러인 아마존을 넘어섰는데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알파벳과 은을 제치고 5위를 기록했습니다. 디지털 골드로 불리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금의 시가총액 대비 9.23% 수준입니다.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비트코인이 결국 금의 시가총액도 추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이 진행 중인 장기 소송에서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SEC는 판결 후 합의를 위한 서한을 9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이 서한에서 SEC는 리플의 불리한 판결을 수정해 줄 것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SEC는 리플과의 합의 조항에 따라 토레스 판사에게 수정 판결을 요청했는데요. 이 요청에서 XRP 소송 최종 판결에서 리플에 부과된 명령 철회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SEC는 리플에 부과된 1억 2,500만 달러 벌금의 에스크로 계좌 해제를 명령해 줄 것도 요청했는데요. SEC는 5천만 달러를 액수 조정 이행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리플이 수령하게 됩니다.
법원이 수정 판결을 내리면 SEC와 리플은 제한적 위임을 위해 항소법원에 이를 요청하고 구역 법원에서 관련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양측이 올해 3월 합의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회복하고 이더리움이 하루 만에 20% 넘게 급등하면서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에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해서 2배 이상 폭증했고요. 미결제 약정과 강제 청산 규모도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코인 글래스에 따르면 9일 오전 기준으로 비트코인 선물은 전일 대비 6.03% 오른 10만 2,70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은 671억 달러로 하루 만에 3.4%가 증가하면서 상승 기대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물은 1.54% 상승해서 10만 3,350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6월물과 7월물도 각각 1.86%, 1.7% 상승해서 중장기 낙관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1.57% 급등하면서 2,199달러를 기록했고요. 시가총액은 2,651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더리움의 미결제 약정 역시 하루 만에 19.86%가 급등하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24시간 기준 파생상품 거래량은 3,929억 달러로 전일 대비 100.38%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관 및 고래 투자자들의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확대하고 있다는 신호로 시장 전반의 유동성과 변동성 또한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전체 파생상품 미결제 약정은 1,312억 달러로 하루 사이 9.53%가 증가했습니다. 하루에 100억 달러 이상이 새롭게 유입된 건데요. 이 레버리지 기반 매수세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옵션 시장도 화랑을 이어갔습니다. 대리빗의 옵션 미결제 약정은 431억 달러로 46.55%가 증가했고요. CME 비트코인 OI도 148억 달러로 7.57%가 증가해서 기관의 수요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펀딩비는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등 주요 거래소에서 모두 0.01%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롱숏 간 뚜렷한 쏠림 없이 균형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시장 심리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피어앤그리드 인덱스는 73을 기록하면서 탐욕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RSI는 68.43으로 과매수 직전 수준에 도달해서 단기 급등에 대한 경계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1.24% 하락한 63.54%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중심의 자금 흐름이 일부 알트코인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의미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 장세가 알트코인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메타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크립토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5개 소식통에 따르면 메타는 암호화폐 회사들과 초기 협의를 진행 중이고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미국 달러에 연동돼서 가격 변동이 적은 디지털 토큰을 의미합니다. 메타는 이를 통해서 다양한 국가의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소액 지급을 지원하려는 아이디어를 구상 중인데요. 포춘지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작자들에게 수수료 없이 약 10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타는 스테이블 코인 연구를 위해 진저 베이커를 영입했습니다. 그녀는 올해 1월 핀테크 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 부사장으로 채용됐고요. 스테이블 코인 연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는 여러 암호화폐 플랫폼과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특정 제공업체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다른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프는 스테이블 코인 스타트업 브릿지를 11억 달러에 인수했고요. 비자는 브릿지와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규제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다루는 법안이 논의 중에 있고요. 이는 기업들에게 명확성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규제 완화로 시장 활성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메타는 과거에도 리브라 프로젝트를 통해 암호화폐에 도전한 바가 있는데요. 이후 DM 프로젝트로 전환을 했지만 중단됐습니다. 마크 저커버크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재도전을 암시하면서 우리가 늦게 시작한 일도 많지만 다시 게임에 뛰어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8일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의 분석가들은 기존 전망보다 더 높은 상승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스탠다드 차터드의 디지털 자산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캔드릭은 비트코인이 올해 2분기 중 12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과소평가가 되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캔드릭은 지난달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2분기에 새로운 사상 최고치인 12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고 연말까지는 2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캔드릭은 비트코인이 기존 예상보다 더 높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최근 3주간 아부다비 국부펀드와 소프트웨어 기업 스트래티지에서 약 53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비트코인에 유입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에 대한 주요 이야기가 자금 유입 흐름으로 변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새로운 사용자층 유입과 정치 기술적 변화 속에서 더 넓은 가능성을 모색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금이라는 기존 서사를 넘어서 다양한 활용 사례와 혁신적 메시지를 전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오랜 기간 희소성, 탈중앙화, 자율성을 기반해서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아져 왔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 관심의 증가, 그리고 지정학적 변화, 비트코인 기술 스택의 확장 등이 이어지면서 서사의 전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초기 사용자이자 기업가인 댄 헬드는 더 클리어 크립토 팟캐스트에서 비트코인을 둘러싼 정치 및 규제 환경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보유했다는 보도를 예를 들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헬드는 현재 미국에서 최고로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행정부를 맞이했다면서 비트코인이 과거 환경 파괴, 자금 세탁 도구로 비판받던 시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다음 단계는 분산 금융 도구를 활용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는 기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블록체인에서 주로 사용되던 디파이 기능을 비트코인에 적극 도입하자는 주장인데요. 헬드는 디파이를 비트코인에 결합하면 단순 투자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비트코인의 성장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파이의 적용은 대출, 차입, 스테이킹 등으로 비트코인을 단순 보유나 거래 외에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그러나 핵심 비트코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쟁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보유를 우선시하자는 이들과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주장하는 이들 간의 갈등이 형성된 건데요. 헬드는 2017년 비트코인 캐시 분리 당시의 것과 같은 내부 충돌은 아니다라며 현재 논의는 비트코인의 기본 규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혁신을 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 법안으로 주목받던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지난 8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5월 8일 2025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혁신 법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절차 표결에 단 한 표 차이로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찬성은 48표, 반대는 49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의 명확성 확보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법안은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발의해서요. 팀 스콧, 커스틴 길리브레드, 신시아 루미스, 안젤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이 공동 후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반발해 법안 부결의 주요 역할을 했습니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와 자금 세탁 방지 조항 강화 등 수정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를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규제 명확성을 높이고 스테이블 코인 중심의 결제 혁신을 통해 달러 주도의 국제 금융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초당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절차 표결 실패 후에 존 튠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여야 협력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는 모두 충족됐다.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저희 경계톡에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소식들로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